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박사과정 김도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Explainable AI 중에서 샵이라 부르는 방법론과 그 필요한 여러 가지 배경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래서 부 제목을 이제 Additive Feature Attribution Method라 정했고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또 논문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샵을 제안한 연구에서 이제 샵을 포함한 기존에 나왔던 다른 이 XAI 방법론들을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그리고 그 그룹의 이름을 Additive Feature Attribution Method라고 명명하여서 좀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샵을 알기 위해서는 샤플리 밸류 또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린 샤플리 밸류를 포함해서 또 샤플리 밸류를 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 협력적 게임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이 백그라운드에서 다뤄보고, 그리고 오늘의 메인인 Additive Feature Attribution 그리고 샵에 관해서 살펴본 다음에 결론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럼 배경 설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 샵을 제안한 논문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2017년 당시에는 닙스라고 불렸죠. 뉴립스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A Unified Approach to Interpreting Model Prediction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샵이라는 것이 제안이 되는데, 또 논문 초록에서요. 이 샵은 샤플리 Additive Explanations라 그래서 이제 샤플리 밸류를 이용한 어떠한 그 응용된 방법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Additive Feature Attribution Method라는 하나의 클래스를 다음에 그림처럼 도식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기존에 이 샵 이전에 나왔던 것이 가령 라임, 그리고 뭐 딥 리프트, 그다음에 레이어 와이즈 relevance propagation 등등, 그다음에 샤플리 밸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모든 방법론들을 이제 하나의 클래스로 이제 종합한 뭐라 그럴까요? 묶은 것이고 종합한 것이고, 이제 그 가운데에 샵이 있는데요. 샵은 우선 셰플리 밸류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셰플리 결국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샵은 이제 셰플리 밸류를 이용하여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방법론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샵 밸류와 셰플리 밸류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샵 밸류는 셰플리 밸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샵 밸류는 셰플리 밸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응용된 것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플리 밸류에는 뭐 또 여러 가지 트레디셔널 한 방법론과 그다음에 뭐 리그레션 밸류, 샘플링 밸류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셰플리 밸류는 이제 이 협력적 게임 이론이라는 것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또 방법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영상에서는 Cooperative Game Theory, Shapley Value 중에서도 이 전통적인 방법론, 그 다음에 샘플링 밸류를 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커널 샵도 함께 보고, 그 다음에 라임도 마찬가지로 볼 텐데요. 이 커널 샵은 라임과 이 샵을 융합한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샵과 딥 리프트라는 방법론을 융합한 게 이 딥샵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샵은 또 모델에 상관없는 방법, 그다음에 모델에 좀 스페시픽한 방법,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커널 샵이 이 모델과 상관없는 이 방, 방법론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의 좀 한정적인 것들로는 뭐 리니어 샵, 그리고 방금 보셨던 딥 샵,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협력적 게임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획재정부 시사 경제 용어 사전이라는 그 링크가 있더라고요. 그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직접 나와 있는 이 협력적 게임 이론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이름대로 게임 이론의 한 분야인 것인데요. 경기자들이 이 연합, 이제 코알리션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언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구성하여
협력하고 보수를 공유 그리고 배분하는 형태의 게임을 연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적 게임 이론에서는 연합에 참여하는 구성원에게 연합 전체를 위해 특정 행동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 게임의 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여기 붉은색 글씨로 표현을 했는데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실현된 보수의 타당한 배분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좀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로이 셰플리가 제안한 셰플리 밸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협력적 게임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그룹, 이 연합을 형성하여 게임을 어, 게임에 참여하고 게임을 진행하고, 그런 게임의 어떤 스코어에 대한 그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보수를 분배하는데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를 좀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 어떤 분야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어,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셰플리 밸류인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코알리션이라는 단어를 통해 코알리션 게임 시어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협력적 게임 이론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 전에 저의 이 영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지금 보시는 이 블로그에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꼭 한번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돌아와서 이 협력적 게임 이론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되는데요. 먼저 언급해드린 참가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참가자들이 부분적으로 형성한 협력체는, 달리 얘기하면 전체 참가자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N명의 참가자 중에서 일부만 참가할 수도 있고, 뭐 아무도 참가하지 않는 경우는 이 S는 공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치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함수란 이 참가자 집합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는 협력체들이 얼만큼의 상금을 만들어내는지 알려주는, 그러니까 게임했을 때 게임 스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만큼의 가치, 뭐 얼만큼의 성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알려주는 함수로,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 전체 참가자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이 파워셋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때, 이 파워셋에 대해서 하나의 실수값을 산출하는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정하는데요. 먼저 아무도 참가하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게임 스코어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상금을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올리느냐가 하나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 함수가 될 테고, 그 함수들은 이제 선형성을 띈다는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배 과정, 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상금 분배 과정 혹은 분배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가치 함수와 참가자 집합이 주어졌을 때 이 전체 참가자에게 상금을 분배하는 함수 또는 과정,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이 파이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파이 중에 하나가 샤플리 밸류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샵 밸류도 이 파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분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사실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음에 5가지 성질을 가정합니다. 효율성, 위장 플레이어, 대칭성, 강한 단조성, 그리고 가산성까지. 네, 그래서 언급해드린 바로 대로 이제 분배 과정 중 하나가 샤플리 밸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씩 이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효율성이란, 이 참가자 집합 내 모든 플레이어가 게임에 참여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총 상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배 과정 파일을 통해 각 플레이어에게 주는 상금의 총합은 이 총 상금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자면, 총 상금이 해당 게임에 참여한 플레이어에게 남김없이 나눠 줘야 한다. 아주 쉽게 중간에 누가 슬쩍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효율성입니다. 다음으로는 위장 플레이어라고, 소위 무임승차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여도가 없는 플레이어에게는 당연하게도 상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기여도가
있다, 없다, 혹은 기호도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음의 수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령 이 S라는 부분 집합이 있는데, 어떤 집합이 있는데, 참가자 집합이. 근데 이 S는 I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집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S에 I가 포함되어서 상금을 이뤄낸 것과 또 이 기존의 S와의 S가 이뤄내는 상금의 차이가 바로 이 I의 기여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만약 그 기여도가 0이라면 이제 phi i도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성입니다. 대칭성은 만약에 두 플레이어의 기여도가 같다면 두 플레이어가 가져가야 할 상금도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대칭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강한 단조성이랑 이 어떤 플레이어가 기존의 방식, 가령 V가 있고요. 어, 뭐 가령 W라고 합시다. 네. 기존의 W라는 방식으로 게임에 참여했고, 근데 그와 다르게 V라는 방식에 참여했는데, 이제 V라는 방식이 더 게임에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기여를 하였을 때, 이 기존에 받았던 상금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V라는 방식으로 참여했을 때 I가 이뤄내는 가치와, 그리고 W라는 방식으로 참여했을 가치가 있을 때 이 V라는 방식이 좀 더 많은 가치를 이뤄낸다면 그에 따른 보상도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산성입니다. 가산성은 앞서 보셨던 그 선형성과 좀 비슷한 의미인데요. 어떤 플레이어가 두 게임에 기여하여 얻은 총 상금은 각 게임에서 기여하여 얻음으로써 얻은 상금의 합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셰플리 밸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셰플리 밸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력적 게임 이론에 근거한 상금 분배 과정 중에 하나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 게임 이론 분배 과정에 앞서 보셨던 5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을 하는데요. 지금 이 자료의 어펜딕스에서 증명이 되어 있으니 한번 어펜딕스의 그 증명들을 첨부해 드렸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셰플리 밸류는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됐는데요. 우선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이 필요합니다. 먼저 R이라는 것은 이 n이 가질 수 있는 임의의 수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R 안에 이 i라는 원소가 있을 텐데요. 이 i의 앞에 있는 이 원소들에 대해서 이를 SIR이라고 지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SIR은 i가 없는, 아까 보셨던 노테이션 중에 S라는 그 기여도 확인할 때 그 S가 있었는데 그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셰플리 밸류의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n 팩토리얼의 가지수가 나타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 참가자가 가질 수 있는 수열의 수는 n 팩토리얼이 될 테고, 거기서 이제 이 모든 R에 대해서 이 i의 기여도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선 수식과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모든 R에 대해서 i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전체 경우의 수는 이 전체 참가자 수인 전체 참가자 집합의 크기인 n의 팩토리얼만큼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평균값으로 구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모든 기여도에 대해서 모든 기여도의 평균 기여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써보자면, 그리고 앞선 장표에서 있었던 이 S라는 것을 빌려서 표현을 보자면, S는 n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든 부분 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써보면은 여기 이렇게 i가 있을 것이고, 여기 s가 있을 것이고, 여기가 n-i가
i s만큼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s 팩토리얼은 이 앞에 있는 s에 대한 순열이고, 그리고 1은 i에 대한 순열이고, 요 n-s-l 1 팩토리얼은 요 뒷부분 순열의 모든 경우의 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i에 대한 기여도, 둘이 같은 식이 됩니다. 뭐 예시를 통해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은 전체 1, 2, 3, 4, 5라는 집합이 있고, 그때 i를 3으로 두었을 때 가령 r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1, 4, 3, 2, 5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s 네, 그러면 이제 3 앞에 있는 게 1, 4가 되고, 또 3 뒤에 있는 게 2, 5가 됐대요. 가령 s가 먼저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자면은, 뭐 가령 1, 4라고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r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즉 14가 14, 14, 14가 되고, 혹은 41, 41이 되는데, 뒤에 2, 5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 2팩이 나오고, 여기도 2팩이 나와서 총 4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샤플리 밸류의 좀 한계점이라면, 이제 플레이어 수가 증가할수록 앞서 구했던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전체 플레이어 집합에서 플레이어들을 일부 샘플링한 다음에 기존의 셰플리 밸류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거를 유추해 보자라는 방식이 바로 이 셰플리 샘플링 밸류입니다. 그러면 이제 샘플링 되는 어떤 플레이의 부분 집합이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 부분 집합의 수를 라지 m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또 i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무작위로 선택된 집합을 mi라고 표현했을 때 이 역시도 기여도의 평균값으로 결국에는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론이 다양해질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몬테카를로 샘플링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확률 변수가 동일하게 독립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면 기대값은 이 n개의 샘플의 평균과 유사해진다. 우리가 랜덤하게 뽑은 부분 집합들로부터 결국에는 이 실제 phi i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그냥 이 샘플링 되는 플레이 부분 집합의 수를 전체 총 경우의 수보다는 적지만 랜덤하게 뽑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유추할 수 있고, 그 값과 유사해진다라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뭐 협력형 게임 이론부터 샤플 밸류까지를 통해 이거를 과연 어떻게 머신러닝과 머신러닝의 개념과 좀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살펴보자면, 우선 코퍼레이티브 게임 시어리에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머신러닝에 있어서는 프리딕션 태스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분류 문제가 됐든 리그레션 문제가 됐든 어쨌든 예측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머신러닝에서의 프리디션 태스크를 게임이라고 보고, 그때 참가하는 참가자를 이 각 데이터의 변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코알리션은 이 변수들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중요한 점, 이 value 펑션은 결국에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들, 즉 프리딕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셰플리 밸류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를 보았을 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 변수의 중요도, 뭐 변수의 영향력을 보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에 이 explanation 모델이라는 개념을 차용할 것입니다. explanation 모델이란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prediction 모델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셰플리 밸류와 explanation 모델을 연결시켜서 결국에는 이 변수의 중요도를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점은 이 explanation 모델은 prediction 모델에 근사하도록 식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 이 explanation 모델을 선형성을 가진 모델로 두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선형성 모델의 특성에 의해서 각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형적인 모델이 우리가 실제 활용하는 프리딕션 모델에 근사해진다면 우리는 익스플레이네이션 모델만으로도 예측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고 동시에 이 각 변수의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익스플레이네이션 모델을 결국에는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 이제 이 샵에서 제안한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묶음 후 그 그룹을 보시는 바와 같이 Additive Feature Attribution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샵을 제안한 연구의 주요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은데요. 예측 모델 F를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설명할 수 있는 모델 G에 대해서 Additive Feature Attribution Method라는 새로운 범주를 정의하고 또 제안하였다라는 점이 이제 주요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이 앞선 논문명에서 Unified Approach to Interpretive Model Prediction, 이거를 이제 개로 좀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였을 때, 모델 프리딕션은 예측 모델, 그리고 유니파이드 어프로치는 이 모든 방법론들을 통합한다. 근데 어떤 것이냐? 인터프리팅 하는 것에 대해서, 즉, 이 익스플레네이션 모델과 연결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기존의 익스플레네이션 모델들, 뭐 라임이라든지 앞서 보셨던 것들을 Additive Feature Attribution Method라는 범주에 포함시키며 이에 대한 증명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나아가서는 이제 셰플리 밸류를 기반으로 한 방법론인 샵을 제안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사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얻어가셔도 좋을 텐데요. 셰플리 밸류는 샵 밸류이다는 정확하지는 않고, 샵 밸류는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얻어진 셰플리 밸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예측 모델 F를 선형성을 지닌 선형성이 있는 설명 모델 G로 최대한 유추해 보자라는 것이고, 그럼 왜 선형성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앞서 보셨던 것 같이 크게 예측 모델, 설명 모델, 그리고 요 X 프라임이라는 것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설명 모델은 싱글 인풋, 즉 한 샘플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 모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데이터셋 자체에 대한 어떤 설명 모델이 아니라 어떤 샘플이 주어졌을 때 이를 실제 예측 모델과 연결하여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x 프라임은 simplify 된 입력값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건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additive feature attribution의 정의입니다. additive feature attribution 메소드는 이제 어떠한 explanation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explanation 모델들은 선형성을 지닌 함수고, 각각의 변수는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1 아니면 0을 갖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explanation 모델 G는 다음과 같은 선형 모델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때 이 Z'이라는 것은 0과 1의 값을 갖게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phi i, 이 바이너리 베리어블의 선형 개수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x 뭐 simplified input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샘플이 4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변수에 결측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x'은 이 결측치의 유무를 나타내는 어떤 그 변수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x'은 1, 1, 0, 1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z는 이 결측치가 아닌 다른 변수들의 값으로 구성된 임의의
샘플이다. 가령 지금 예시로는 0.3 NaNA10으로 나와 있지만 0.44, 0.34 NaNA가 될 수도 있고 Na4, Na10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쨌든 결측치가 아닌 실제 존재하는 값이 존재하는 변수들로 구성된 샘플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Z''이 또 마찬가지로 결측치 유무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게 되죠. 사실 지금 화살표를 보시면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긴 한데요. x에서 x'을 가게 되면 1101로 되고 그러면 1101에서 111이 있는 그 변수들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이 결국엔 Z''이 되고 거기서 다시 원상복구하였을 때 어, 값이 Z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additive feature attribution은 이제 세 가지의 중요한 성질을 갖게 되는데요. 앞서 보셨던 그 분배 과정의 성질과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요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성질이라서 한번 보시면 될 텐데, 먼저 local accuracy라는 것입니다. 이 local accuracy는 결국에는 근사한 이 explanation 모델은 우리가 근사하고자 하는 f 값과 동일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explanation 모델만으로도 우리는 이 prediction 모델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될 것이고요. 주어진 단 그 해당 주어진 샘플에 대해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missingness라는 것은 만약에 그 해당 샘플의 결측치가 있다면 그에 대한 개수는 역시 0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보셨던 그 기여도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면 기여도도 0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상금도 0이 된다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LT 피처 어트리뷰션의 세 번째 성질은 consistency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셨던 강한 단조성과 좀 연결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예측의 기여도, 예측함에 있어서 더 기여한 것들이 크다면 그에 대한 영향력도 당연히 커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은 앞선 그 강한 단조성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샵 밸류의 정의의자 첫 번째 이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위에 셰플리 밸류랑 함께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 additive feature attribution의 정의와 또 세 가지의 성질을 따르는 explanation 모델의 G는 오직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 G에 대한 선형 계수는 다음에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m과 n 그리고 뭐 z, mg 프라임, c 프라임 이런 거 다 이제 s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이 가치 함수가 예측 함수로 변환이 되는데 이제 그때 이 입력되는 변수는 z 프라임 그 simplified g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g 프라임의 전체 크기는 g 프라임 중에서 결측치가 없는 변수들로 구성된 부분 집합의 총 개수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러한 정의와 성질을 따르는 유일한 이 분배 함수 phi i는 샤플리 밸류가 된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샵 밸류의 목적은 결국에는 어떤 샘플에 대한 정답 값을 예측하는 데 각 변수의 기여도를 확인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이 샵을 구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전반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방법론이 바로 이 라임인데요.
라임은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모델 어그노스틱한 모델에 상관없는 해석 가능한 설명의 방법론인데 그때 또 로컬한 즉 각 샘플을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형 모델로 구성된 설명 모델을 찾는 방법론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노테이션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G'까지. 라임의 목적식은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우선 어떤 로스 로스를 우리는 목적식으로 두고 이 목적식을 최소화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목적식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예측 함수와 설명 가능한 함수가 있을 때 이 두 개가 결과적으로는 같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이라는 일종의 앞에 어떤 숫자가 붙게 되는데, 파이는 결국에는 실제 값과 z 값의 일종의 거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x와 z 값도 역시 최소가 되면 좋고,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측 함수와 설명 함수도 같아지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목적식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그 전에 이 설명 가능한 함수 explanation 모델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선형식이 될 것이고, 우리는 요 결국에는 C를 찾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이 explanation 모델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텀을 둠으로써 전반적으로 앞선 목적식과 이 복잡도도 낮은 그러한 G를 그 explanation 모델을 찾는 게 이 라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로스는 결국에는 예측 가능한 예측 모델과 거의 예측 모델에 근사한 설명 모델을 찾는 것인데, 그때의 복잡도, 이 설명 모델의 복잡성도 낮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궁극적인 라임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익스플레이션 모델을 라쏘 회귀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1차적으로 변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들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샵밸류의 정의를 보자면, 이제 그리고 샵밸류의 목적을 보자면, 어떤 샘플에 대한 정답 값을 예측하는데 각 대의 각 변수의 기여도를 확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 그럼 샵밸류를 시각화했을 때 모습이 이제 주어진 이 본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요. 한번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샘플의 이 실제 값, 라벨이 이렇게 있습니다. fx로. 그러면은 이제 변수를 하나씩 넣어감으로써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앞에 있는 변수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를 하나씩 넣었을 때의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순서는 좀 무방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제 맨 처음에 파이 제로는 아무 변수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얘를 예측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파이 제로는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전체 데이터셋의 어떤 평균값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 값으로 대체를 하고, 그러면 이제 x1이 추가됐을 때 여기서부터 요만큼 간 게 결국에는 이 fx를 예측하는 데에 기여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파이 1으로 나타날 수 있고, 마찬가지로 x2를 즉 g2를 더 추가했을 때의 기여도, 그다음에 g3, 마지막 g4까지 x4까지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가는 거는 이제 좀 예측값을 크게 하는 데에 영향을 준 것이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예측값을 작게 하는 것에 영향을 준 것인데, 여기서 핵심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이 절대적인 크기 자체도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샵을 이용한다 혹은 샵밸류를 구한다 했을 때
대부분 구하는 게 바로 이 커널 샵인데요. 커널 샵은 이제 라임과 이 샵을 융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임의 목적식에서 이 오메가와 이 파이를 설정해서 셰플리 밸류로 해를 구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이때 셰플리 커널이라는 것을 본 논문에서 새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것에 따라서 이제 파이와 이 목적식과 오메가를 어, 특정한 폼으로 정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이 라임의 목적식과 나머지 성질들을 다 그대로 고수한다, 유지한다 라는 점에서의 어떤 이론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 G는 선형적인 모델로 복잡도가 거의 없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파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선 이 목적식은 라임에서 활용하다시피 거의 동일하게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 이 앞부분은 사실 전체 부분 집합의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할 것 중에서는 순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Z''이 0이다, 모두 다 그 결측치였다 라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Z''이 결국에는 X'과 동일한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파이 값을 계산해 보면은 모두 무한대가 나옵니다. 왜냐면 분모가 0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0 값이 됨으로써 로스 값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다만 이 선형 회귀 모형 최소제곱법으로 우리 보통 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 과정에서 그때 해당 파이 프라임 값은 어, 죄송합니다. 파이 x 프라임입니다. 네, 파이 x 프라임 값은 제외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z 프라임은 결국에는 이 x 프라임의 전체 그 변수의 개수의 즉 실질적인 결측치가 없는 변수들에 대한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 z 프라임의 총 개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목적식 앞서 보셨던 목적식을 만족하는 zi 프라임을 z 틸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선형식의 설명 변수 혹은 우리 이를테면 그 변수 입력 변수들의 행렬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출력 변수 벡터를 또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 상수항을 이렇게 실제 값에서 뺀 것을 이제 출력 변수 벡터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선형계수 행렬 W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장표들은 이렇게 잠깐 멈추셔서 하나하나씩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선형 계수는 이제 입력 변수와 이 W 그리고 Y 값을 이용해서 우리 어, 선형 회귀 모형 생각했을 때 매트릭스 폼으로 해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값이 무한대를 가짐으로써 이 무한대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고 또 이 로컬 어큐러시를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이 로컬 어큐러시 조건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적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쭉 전개해 나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체 i는 1에서 2의 p제곱까지가 있던 걸까 i는 2부터 마지막 거를 뺀 것까지 결국 맨 처음과 맨 뒤를 좀 제외한 상황인 거죠. 이 상황 때문에 이 경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은 어, 위에 조건을 추가해서 전개를 해 나가다 보면은 다음에 식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과 맨 끝에 로우를 제외를 하게 된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이 출력 벡터 그리고 이 W까지를 수정을 하고 최종적인 샵 밸류 파이 틸다는 그러면 수정된 행렬과 벡터들로 인해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식이 바로 결국에는 샵 밸류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입력값에 결칙이 포함된 경우에 이 Z 프라임 내에서 해당 열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방식으로 해를 구한 다음에 해당 열의 샵 밸류를 0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보신 거는 커널 샵의 실질적인 샵 밸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수식적으로 살펴본 곳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의 스페시픽한, 즉 F가 선형회귀 모형인 경우에 샵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는 이제 선형회귀인데 왜 또 샵 밸류를 구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선형회귀 모형은 사실 어,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구한 이 뭐랄까요? 프리딕션 모델을 예, 산출한 것입니다. 다만 샵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컬, 즉 샘플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샘플에서의 각 변수의 기여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 예측 모델이 선형회귀 모형인 경우에서의 샵 밸류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랬을 때 뭐 유추하고자 하는 샘플들 중에서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샘플링 되는 학습 샘플의 수를 따로 정해가지고 이 샵밸류를 구하게 됩니다. 리니어 샵은 보시는 수식과 이 설명이 전부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진 않을 테니 이 식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시고 한번 이 수식을 따라가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샵 밸류를 구해서 이 변수의 기여도를 살펴보았는데 제가 앞선 그 그림과 함께 말씀드렸던 것이 기여도가 기여도에서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크기가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변수의 중요도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샘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샘플의 각 기여도를 이용해서 보시는 수식과 같이 각 기여도의 절대값의 평균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변수의 중요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샵 라이브러리, 파이썬 샵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예시들을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수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태블러 데이터셋을 가지고 리그레션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샵밸류를 구하는 모습인데요. 데이터셋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 다이아비티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 변수들이 있고 출력 변수도 이렇게 모두 다 수치형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사이클런의 MLP 리그레서를 통해서 좀 네 가지 상황을 나누어서 커널 샵밸류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데이터 전체로 모델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커널 웨이트도 같이 획득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학습 데이터를 정규화시키고 그걸로 이제 모델 학습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커널 웨이트를 획득한 경우이고요. 세 번째는 모델은 학습 데이터 전체로 이 전체를 이용했지만 그 다음에 이 커널 웨이트를 획득함에 있어서는 학습 데이터 중에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대표 샘플 10개를 추출한 다음에 그걸로 획득을 한 경우입니다. 이는 이제 샵 공식 라이브러리 문서에서 제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3번과 동일한데
모델을 전체로 학습 데이터 전체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은 동일한데 이제 K-민즈가 아니라 클러스터링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 중에서 임의로 샘플 10개를 추출한 다음에 커널 웨이트 그리고 커널 샵 밸류까지 구하고 그걸 총 5회 반복해서 그들의 평균 값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대로 좀 변수의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처 밸류라는 것이 말 그대로 샵 밸류, 아까 보셨던 그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의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피처 밸류는 그 정말 말 그대로 피처의 값인 거고, 그다음에 샵 밸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아까 보셨던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를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1 우선 지금 이 네 가지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어, 전체 데이터로 커널 웨이트를 구하나 아니면은 샘플링을 통해서 커널 웨이트를 구하나 그 경향성은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샘플링하는 과정에서도 무작위로 샘플을 해서 그것의 평균을 취하는 것이나 아니면 뭐 K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조금 더 어, 대표 샘플들을 추출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1번과 2번의 경우에서는 이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얘가 문제가 좀 변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데이터의 정규화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좀이 정교화를 하지 않고도 혹은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공통적으로 산출되는 값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이제 S1이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정교화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이 좀 중요도가 높은 변수들이 있구나. 그게 무엇이구나까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때는 딥샵, 앞서 서두에 잠깐 언급을 드렸던 건데요.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딥러닝 모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샵의 한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그림에서 앞선 맨 처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딥리프트와 샵을 융합한 방법이 되겠고요. 어, 모델 스페시픽한 방법으로서 이제 우선 딥리프트는 이제 인공신경망을 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각 레이어의 노드들이 어떤 컨트리뷰션 스코어를 갖는지를 계산을 함으로써 이 컨트리뷰션 스코어를 이제 샤플리 밸류로 채택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아주 좀 러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예시에서 활용한 데이터셋은 N리스트 데이터셋이었고 아주 간단한 CNN 레이어를 구성해서 이렇게 10번 에폭으로 10번의 에폭을 통해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 셋 중에 임의로 선택한 100장에 대해서 커널 웨이트를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테스트 세트 샘플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5장에 대해서 샵 밸류를 산출한 모습을 보실 텐데요. 그림을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일단 분류 과업에 있어서는 샵 밸류는 그 클래스로 예측하고자 함에 있어서의 기여도입니다. 뭐 꼭 바이너리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처럼 멀티 클래스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보시면 예를 들면 0번부터 9번까지 있을 때 저 첫 번째 열은 0번으로 해당 샘플이 0번으로 예측함에 있어서 결국에 이때의 상황은 변수는 각 픽셀이 될 것입니다. 각 픽셀의 샵 밸류로 이렇게 나타내게 될 텐데요. 보시면은 우선 실제 라벨은 18254였고 예측도 아주 잘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1을 예측함에 있어서의 샵 밸류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2도 마찬가지고 네, 2도 마찬가지로 다른 숫자들에 비해서 다른 범주들에 비해서 2에 대한 샵 밸류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8이랑 5랑 4를 보시게 되면 우선 8은 저도 숫자를 쓸 때 그렇지만 이 3이랑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모양을 지니고 있다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역시 그
그 경향성이 샵밸류로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O는 또 O 입장에서는 얘도 어떻게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그어지면 바로 그냥 8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원래는 5가 가장 샵밸류가 두드러지는데 8에 있어서도 그래서 8이 여기가 있으면 이제 지울 수가 있나요? 네. 아무튼 네,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지금 딱 요 뭐랄까요? 우상향,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부분에 이제 파란색으로 샵밸류가 약간 이렇게 그어져 있는 그 도드라지는 모습이 네,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4도 어떻게 보면 9랑 좀 모습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샵밸류가 이제 9에서도 좀 어, 이렇게 도드라지는 그러니까 샵밸류가 크다는 게 아니라 샵밸류가 극단적으로 작거나 좀 높은 그런 모습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샵밸류를 샵을 설명하기 위해서 게임적 협력적 게임 이론부터 쭉 설명했는데요. 마지막 결론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협력적 게임 이론부터 샤플리 밸류, 그 다음에 어리티브 피처 어트리뷰션 메소드, 샵, 그리고 커널 샵 등등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샵 밸류는 그러니까 샤플리 밸류는 샵 밸류는 아니고 샵 밸류는 샤플리 밸류를 통해 각 변수가 주어진 입력값의 출력값을 예측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낸 값이다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샵 밸류는 이 자체가 변수의 중요도는 아니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절대값의 평균값을 통해 변수의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샵 밸류를 이제 XAI의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연구나 뭐 산학 프로젝트를 하심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대부분 좀 간단한 모델, 즉 머신러닝 모델로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커널샵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뭐 모델 어거노스틱한 방법도 한 점도 어, 큰 이유가 되고 다만 이제 데이터의 양에 따라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커널샵이 이 라임의 프레임워크를 모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임을 쓰는 것보다는 커널샵을 쓰는 것을 더 추천을 합니다. 네. 그리고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경우에는 보셨다시피 딥샵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어, 유념하시면 좋은데 사실 이 이후에 등장한 방법론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